안녕하십니까. 저는 발표자 임찬혁입니다. 먼저 10장에서는 시스템의 분석에 대하여 나오고 있으며 그 다음 11장에서는 시스템의 개선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개의 장을 맡게 되면서 이 두 장에서 뽑은 핵심 주제가 시스템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글 사이사이에 OX 퀴즈가 있으니 함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시스템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무엇일까요?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요소를 어떤 법칙에 따라 조합한 집합체이며 각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거나 상호의존하여 복잡하게 얽힌 통일된 집합체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체계, 조직 또는 제도입니다. 퍼스널 MBA에선 시스템을 일련의 모든 사업 과정을 결합해 놓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가 왜 필요한지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OX 퀴즈를 맞춰볼까요? 첫 번째 문제, 시스템은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요소를 어떤 법칙에 따라 조합한 집합체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손으로 표시해주세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시스템은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관련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시스템을 변화시키며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아이폰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개발자는 1.0.0과 같이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 번호를 버전이라고 부르죠. 점을 기준으로 숫자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순 있지만 보통 오른쪽 끝자리는 작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1.0.1, 1.0.2와 같이 작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숫자 하나를 올려줍니다. 중간 숫자는 하위 버전과 호환이 가능하지만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왼쪽 끝자리는 하위 버전과 호환이 가능하지 않은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낮은 버전의 변화를 줌으로써 더 좋고 빠른 쪽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하여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데이트와 같은 변화는 실생활에 무엇이 있을까요? 도로 포장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는 우리 삶에서 교통의 중심이자 생활의 편의를 높여주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로는 자연 요소와 차량 통행으로 인한 부하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균열된 도로는 운전자의 안전을 감소시키고 차량의 손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미관상 문제가 될 수 있어 균열된 아스팔트 도로 포장은 필수적인 작업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퀴즈. 시스템이 변화되면 편리와 효율성을 얻지 못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와!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편리와 효율성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자동화라고 부르겠습니다. 자동화란 다른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거나 작용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 시스템이나 프로세스가 인간의 개입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렇게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면 편리하고 효율성도 높겠죠. 공장 생산 라인,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이를 완료하기 위해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화를 이용합니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노력이 줄어들수록 자동화는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맞이하며 사람이 일하며 사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스스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주유소를 가보면 셀프 주유소라고 간판이 크게 달려있고요. 마트에도 계산대보다 셀프 계산대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또 예전 에어컨 경우는 틀어놨다가 추우면 다시 온도를 올리거나 더워진다 싶으면 사람이 일일이 온도를 내려야 했지만 최근 에어컨의 경우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서 원하는 실내 온도를 맞춰놓으면 에어컨이 알아서 바람의 강약 등을 맞춰줍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기계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동화 기계라는 말은 생산 공장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데 공장에서 라인마다 사람이 직접 날라야 했던 물건들을 컨베이어 벨트 등의 기계가 알아서 다음 작업까지 옮겨주기도 하고 팔만 달린 용접 로봇들이 이리저리 움직여 바로바로 용접을 해준다는 것들이 자동화된 기계들의 예가 될 것입니다. 산업이 점차 자동화된다면 언젠가는 혼자 공장에 출근해서 기계의 스위치만 켜주면 밤새도록 기계들이 제품을 만들고 나올 때 스위치만 꺼주기만 하면 될지도 모르죠. 또한 자동화가 된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공지능과 다양한 센서를 사용하여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탑승자가 설정한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
교통 상황과 물체를 인지하고 판단해 주행하는 자동차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부터 알아가 보겠습니다. 첫째, 안정성과 편리성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124만 명입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이 해마다 10개씩 떨어지는 셈이죠.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대학교의 교수였던 제임스 맥킨지는 2015년 보고서를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90%가 줄어든 것이고, 이로 인해 경제적 효과가 매년 1,900억 달러, 한화 약 262조 5,4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둘째, 효율성입니다. 도로 안내나 규칙을 정확하게 지켜서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이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차선 변경이나 진로 변경을 예측해 정확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게 되어 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도로의 공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경로 및 목적지 정보 공유를 통해 차량이 분산되어 차량 정체도 없어질 것입니다. 셋째, 친환경성입니다. 교수인 템플턴 박사는 미래의 자동차에 대해 수천 개의 부품을 가지기보다는 수백 개 정도의 부품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 크기가 작아지고 전기로 움직이게 되며 통제 장치도 사라지고 대시보드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공정의 변화는 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 현재 비용의 절반 정도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좋아 보이기만 한 자동화된 자동차에도 장점만 있을 순 없겠죠. 역시 단점도 존재합니다. 단점으로는 첫째, 안정성 논란입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 결과 운행거리 100마일, 약 160km당 교통사고 및 부상자 발생률이 일반 차량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시험 결과에 따르면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운전시험 중 자율주행 해제 발생 횟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주행 조건이 좋지 않은 도로에서는 아직 완전 자율주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킹 등 제3자에 의한 위험과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적 한계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 중인 기업들은 대부분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 폭설, 폭우, 짙은 안갯길 같은 경우에서는 주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사람의 수신호, 보행자의 손짓이나 끄덕임 등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윤례적 딜레마입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는 순간 핸들 등의 선택권을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만일 내 차에는 나만 찼지만 다른 차 안에는 4명의 어린이가 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트롤리 딜레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 OX 퀴즈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궁금해하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와!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새로워야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세계 첫 AI 스마트폰으로 갤럭시 S24를 공개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외국인에게 전화를 걸어도 발신 화면에 뜬 통화 어시스트 버튼을 클릭하고 실시간 통역 기능을 선택하면 인공지능이 통역해 외국인에게 전달해줍니다. 미국 세너제이 SAP 센터에서 공개된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를 써본 첫 느낌은 AI 기능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였습니다. 실시간 통역 기능은 영어를 비롯해 스페인어,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13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는 별 무리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들게 했습니다. 사람의 음성을 인식해 통역을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초 미만이었고 통역 내용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실시간 통역 기능은 한쪽만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도 두 사람이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대면 대화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번에 2가지 언어를 섞어서 사용하자 인식 오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경계 없는 소통이라는 사람들의 희망이 구현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사람들은 위험을 두려워하여 대비하기 원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와!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자동화된 AI 시스템이 없다면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위험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AI 기반 가전제품이 없어지면 일상적인 가사활동이 더 번거로워지며 자동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알림을
주는 기능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수동으로 일정을 관리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또 스마트워치와 같은 기기들이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경고해주는 기능이 없어지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실시간으로 언어를 번역해주는 AI 서비스가 없어지면 외국어 문서를 이해하거나 해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있어도 피해를 입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AI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계식 주차장의 오작동으로 인한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히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으며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오작동 원인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기계적 결함, 정기적인 유지 보수의 부재, 시스템의 오래된 기술, 그리고 전기차와 같이 무거운 차량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무게가 더 무거운 경우가 많아 기계식 주차장 시스템에 추가적인 부하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오작동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조지아주 주민 랜드 리드는 지난해 애틀랜타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리드의 차를 멈춰 세우고 수갑을 채운 경찰은 그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한 상점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13,000달러, 한화로 약 1,70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과 가방을 구입했다는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상점 내 감시 카메라에 찍힌 범인의 얼굴을 안면인식 기술로 분석한 결과 리드를 유력한 용의자로 측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안면인식 알고리즘이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에 올려진 리드의 사진과 감시 카메라 속 범인의 얼굴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치소에 갇힌 채 경찰에 인도되길 기다리는 상황이 된 리드는 변호사를 통해 절도 피해를 봤다는 가게의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서야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찍힌 용의자는 리드와 얼굴형이 비슷했으나 몸집이 크고 팔이 훨씬 더 굵어 동일인으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경찰은 리드 측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그를 석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 만에 풀려난 리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로 갇혔다면서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당하게 체포된 데에 경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확한 범죄자 추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여러 기술이 오히려 잘못된 사람을 체포케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미국 안면인식 기술업체 클리어뷰 A 대표 호안 톤댓은 얼굴인식 기술만을 기반으로 사람을 체포해선 안 된다면서 이 기술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기관의 안면인식 기술 오류로 미국에선 유색인종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반대로 위험을 대비하여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 시스템을 변화시킨 사람들과 사례가 있습니다. 경북 영양군은 지난 5월 12일, 13일 양일간 산불 전문 예방 진화 내 산불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영양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진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산불 발생 가상 상황에 따라 기계와 진화 시스템을 활용한 집중 훈련으로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잔불 뒷불에 대한 임무 숙달과 실전 대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기계와 진화 시스템은 신속한 용수 공급으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산불 장비 일체를 말하며 산불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화 훈련으로 첫째는 진화 장비의 신속하고 정확한 설치와 운용, 둘째로 진화 장비의 점검, 셋째로 기계와 진화 시스템을 활용한 진화체계 구축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산불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의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프리드리 니체의 말입니다.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실증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이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다. 누구나 성장하고 싶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바꿔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지 않는 행동들은 더 이상의 노력이 아닙니다. 힘이 드는 행동을 해내는 것이 노력이고 그것만이 성취감을 가져다 두고 성장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직성이 중요합니다. 분석적인 정직함이란 공평무사하게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를 유지하려면 시스템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가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이 많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제3자가 분석 과정을 검토하면 유혹을 피하고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스템이 개선되면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또 분석과 마찬가지로 측정이 필요한데 측정이란 시스템이 운영되는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들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시스템 스스로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은 시스템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타입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전력 소비, 열 생산 등 각 프로세서들의 다양한 특징들을 측정해 봄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최고의 프로세서를 갖춘 컴퓨터를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측정은 시스템을 분석할 때 영양 결핍으로 인한 실명과 같은 현상들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예측하는 일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다른 요소들을 측정하는 것은 잠재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언가를 측정하는 것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피터 드리커는 측정되는 것만이 관리될 수 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살을 빼고 싶다면 지금의 몸무게가 얼마인지 알아야 하고 살을 빼려는 노력들이 몸무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데이터 없이는 눈먼 상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개선하기 원한다면 측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모든 시스템은 변화합니다. 정지 상태에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복잡한 시스템들은 일정한 흐름의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시스템이 변화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제한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들을 철학적으로 받아들여서 내재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변화무쌍한 주위의 상황들을 다룰 수 있는 유연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더 유연할수록 사물들이 불가피하게 변할 때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빈칸을 채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야 하며 세상의 경영 흐름을 배워야 합니다. 경영 흐름을 배움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야 하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며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포로 시대 에스더의 시기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많은 이들이 유대인이 되려 한 것처럼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퍼스널 MBA 10장과 11장을 맡은 이 순간 집중해줘의 발표자 임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